안녕하세요. JR쌤 박대건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운동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마라톤만큼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그런 철학적인 운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녹아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달리기를 하면서 흔히 올 수 있는 3가지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다 겪어본 통증들이더라고요. 의사로서 공감 능력이 충만하달까요? 어디에요? 어디가 안 좋아요? 여기에요? 잠시만요. 자, 진단 나왔어요. 첫 번째는 장경인대 증후군입니다. 와이퍼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생기는 원인 기전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장경인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전상장 골격에서 시작해서 경골 옆면에 붙어서 직립보행을 할 때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골과 경골을 이어주기 때문에 장경인대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무릎 바깥쪽 대퇴골, 그러니까 허벅지뼈 아래쪽 옆쪽에 뼈가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무릎 옆으로 지나가는 이 장경인대가 그 대꼬북골 죄송합니다. 그 요철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마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 장경인대 자체가 유연하지 못하고 너무 팽팽해서 이 요철에 뜩뜩 걸리면서 염증이 또 잘 생길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 굽혀지면서 펴지면서 생기다 보니 이거를 와이퍼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럴듯하죠. 우리 간혹 밥 먹다가 볼 한번 씹으면 부어가지고 또 씹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장경인대 증후군은 그쪽이 한번 부어서 염증이 생기면 지나다닐 때마다 계속 걸리기 때문에 더 안 낫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쉬는 방법이 보통의 달리기 하면서 생긴 부상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대부분의 달리기 부상은 이 과도한 부하, 로딩이 많이 걸리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쉬어준다 라고 하면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하를 줄여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달리기 부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자전거 타는 걸로 대체하면서 쉬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장경인대 증후군은 과도한 체중 부하보다도 무릎에 반복적인 굽혔다가 펴졌다가 그것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걸로 쉬시면 안 됩니다. 무릎이 많이 움직이니까요. 차라리 걷는 거는 괜찮겠죠. 그런 식으로 무릎을 쉬어주면서 장경인대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보강 운동을 해줘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타이트할 때 잘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줘야겠죠. 족저근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막,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은 잘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가 있게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달리기 하시기 전에 워밍업을 꼭 챙겨서 해주시는 게 날씨 좋은데 무릎이 아파서 막 2-3주씩 달리기 못하고 그렇게 짜증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폼롤러가 있으시다면 제가 경험해본 바로도 그렇고 이 방법이 베스트입니다. 꼭 해보시고요. 뛰기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쉰 스플린트, 정강이 통증입니다. 특히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달리기 거리를 5km에서 10km 이렇게 거리를 좀 늘려나가시려고 할 때 발목을 딱 붙잡는 그런 부상인데요. 정강이 이쪽에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정강이 경골에는 2가지의 주요 근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경골근, 티비알리스 안테리어고요. 하나는 후경골근,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인데요. 전경골근은 발목을 들어올리는 아주 대표적인 근육이고요. 후경골근은 발목을 내리면서 안쪽으로 돌려주는 4번을 시켜주는 그런 근육입니다. 그래서 정경골근으로 인한 정강이 통증은 이쪽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후경골근으로 인한 통증은 이쪽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위치에 따라서 원인 근육이 다르죠. 그래서 스트레칭 같은 보강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꼭 구분을 하지 못해도 괜찮은 게 치료는 어쨌든 비슷하긴 하니까요. 1번 치료 뭘까요? 아시잖아요. 쉬어야죠.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일단 쉬어야 됩니다. 보통은 3주 정도가 아마 걸릴 겁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달리기를 계속 잘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보강 운동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일상생활보다 훨씬 더 많은 발목의 힘이 요구되다 보니까 앞뒤 경골근이 훨씬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달리기 거리를 늘리시는 것보다는 보강 운동과 함께 차근차근 나아가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앞꿈치를 들고 걷는 연습, 그리고 뒤꿈치를 들고 걷는 연습, 이런 것들을 보강 운동 프로그램에 섞어서 함께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스트레칭은 뭐 기본이고요. 폼롤러를 이용하시거나 발목 스트레칭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죠. 또 하나는 달리기 자세를 신경 써주는 건데요. 사실 코칭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면 달리기 자세를 교정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치만 정강이 통증은 발목과 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에 조금 더 힘을 빼고 여유 있게 달리는 연습만 하셔도 금세 좋아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달리실 때 조금만 신경 쓰고 힘 빼는 거 집중해서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킬레스건염입니다. 이전에 그 족저근막염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건데요. 아킬레스건은 종아리 근육, 비복근에서 내려와서 뒤꿈치 뼈에 붙는 힘줄을 말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아킬레스건을 촥 칼로 자르잖아요. 왜 아킬레스건일까요? 아프니까. 네, 아프기도 물론 아프겠죠.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면 발목을 움직이는 기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발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걸을 때 발로 밀어내는 이 추진력이 아킬레스건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달리기를 과도하게 하면 체중 부하도 많아지고 발목도 많이 쓰게 되면서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에서 반복적으로 당겨지는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너무 과했거나 혹은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하면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과했거나 약하거나 이론입니다. 치료는 당연히 족저근막염의 치료와 비슷하겠죠. 운동이 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쉬어줘야 되고요. 유연성이 떨어지는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스트레칭과 보강 운동을 함께 꾸준히 해주시면 충분히 완치하실 수 있습니다. 달리기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고 하면 그 부위가 어디든지 간에 잘 쉬어주고 하면 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통증의 원인이 뭐고, 그래서 병명이 뭐고, 얼만큼 쉬고, 어떻게 보강 운동하고, 어떻게 스트레칭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부상관리, 달리기 기록갱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상 없이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달리자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재활쌤 박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